당신의 나라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SWIFT도 없습니다. 미국 달러도 없습니다. 서방 은행에 대한 접근도 없습니다. 수입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금융적으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란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3억 4 그리고 2016년 4월 23일. 하지만 헤드라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3억 4.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201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을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서 차단한 해입니다. SWIFT는 글로벌 뱅킹의 메시징 기반입니다. 국제적으로 돈을 이체할 때 SWIFT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SWIFT에서 차단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제거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관해서 외교적인 패난핵으로 이란이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수행하는 능력이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 석유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위축되었습니다. 통화는 고통받았습니다. 국민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살아남았습니다. 우회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물물교환 거래, 위장기업, 금이전, 우호적인 중개자, 이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서 돈을 이동시키는데 비범하게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란이 거의 즉시 인식한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론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테더의 USDT,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의 일로 연동된 디지털 토큰. 국경이 없습니다. 빠릅니다. 인터넷 연결이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워싱턴이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은행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대금을 받기 위해 USDT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구매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뱅킹이 만들어낸 서류 흔적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하며 상당한 할인가에 이란산 원유를 조용히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IRGC-란 혁명수비대는 이 자금을 작전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레바논, 이 모든 것이 금융의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는 동안 촉매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러시아가 2012년 2월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이란에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기 판매로 시작된 것이 다음 3년 동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적 파트너십 중 하나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4월에야 분명해진 숨겨진 아이러니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일할수록 두 가닥을 동시에 추적해봅시다. 그것들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충돌하는 순간까지 병행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실 하나, 군사 파트너십. 2022년, 하지만 러시아는 단순히 이란이 제공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의 알라부가 시설의 엔지니어들이 이란의 설계를 가져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더 긴 사거리를 위한 제트 엔진, 심지어 스타링크 호환 항법 키트도 테스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설계로 시작된 무기가 창조자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것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역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3월 말, 무기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조잡한 도구를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의 전장 경험으로 그것을 정제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것을 정밀 무기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실제 분쟁이 한창인 중에 러시아는 또한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위성 이미지, 피해 평가, 타격 데이터 지역 내 미국 군사자산의 위치와 이동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분석가들이 이란 군 지휘부와의 영구적인 통신 채널로 묘사하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미국과 기술적으로 평화 상태에 있는 두 나라 간의 구조화된 지속적인 작전 정보 흐름. 이 모든 것은 2025년 1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공식 조약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7개 조항. 20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서명. 국방, 마지막 문구 제3국과 독립된 결제 인프라는 달러 기반 세계 질서가 영구적이라고 믿는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줘야 할 무언가에 대한 관료적 언어입니다. 그들은 SWIFT의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서방 금융 시스템의 대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5년 1월부터 공개적으로 조약 언어로 그것을 작업해왔습니다.
조약은 2020 본년 10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실둘, 암호화폐 작전, 2021년경 이것들은 단순한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들이 최종 저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정교한 레이어링 작전의 최종 수집 지점. 돈은 수십 개의 중간 주소에서 유입되었으며 그 기법을 레이어링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자금 세탁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지만 5년 동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2016년 4월 23일 미국 법 집행 기관들이 해외 자산 통제실 OFAC과 협력하여 지갑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테더에 연락했습니다. 테더의 USDT 스마트 계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갑 주소를 영구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 내장된 기능.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코드에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지 몇 시간 내에 자금은 여전히 블록체인 위에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란 국가조차도 그것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날 이름 자체가 경제 분노 작전 하나의 성명입니다. 동결 작전도 아닙니다. 제재 작전도 아닙니다. 분노, 금융에 적용된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닥이 수렴합니다.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업그레이드된 드론과 타격 정보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미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타격했습니다. 해협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금융 인프라 내부에서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신의 금융 갑옷의 사목사, 이제 속도를 늦추고 방금 일어난 일을 분석해봅시다. 놓치기 쉬운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란은 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대신 USDT를 사용했을까요? 그 답이 제재 회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석유 선적 대금을 지불하거나 대리 민병대에 자금을 지원하려 할 때 USDT는 달러에 연동됩니다. 1USDT는 항상 1달러입니다. 지리적 제한 없이 전통 통화의 모든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의 목적을 위해 그것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거의. 테더와 실물금이나 석유 배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USDT는 테더 유한회사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테더 유한회사는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합니다. 테더는 미국 법무부 및 비밀경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 법 집행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당국과의 준수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적이 동결할 수 있는 통화 위에 전체 그림자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전략적 오판입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 왜 잡는데 5년이 걸렸습니까? 답의 일부는 순전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트론 블록체인은 매일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수천만 개의 주소 중에서 이란 국가 행위자와 연결된 두 개의 특정 지갑을 찾는 것은 상당한 정보 자원. 하지만 답의 다른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이란을 잡은 것과 같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들, TRM 랩스. 이제 러시아-이란 관계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조약이 단순한 동맹 레이블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약에는 상호 방위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내일 이란의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면, 하지만 그 법적 기술적 세부 사항이 들리는 것처럼 덜 안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위험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상호 방위 조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위성정보, 마지막 요소 외교적 모호성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줍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공식적인 동맹선언에 대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명확성으로 러시아의 지원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이란의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유용한 무언가입니다.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약속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적 조력자. 러시아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러시아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또는 어떤 것에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이란의 미국과의 대치에서 전략적 배당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적 비용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우아한 지정학입니다. 이제 같은 렌즈를 통해 금융적 측면을 고려해봅시다. 러시아는 왜 서방과 독립된 결제 인프라에 관한 조약 조항에 서명했을까요? 러시아 자신도 2022년 2월에 SWIFT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 주에 러시아와 이란은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석가들이 병렬 금융 레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파트너입니다. 달러 지배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적 결제 인프라.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ECNY는 이미 광범위한 테스트 중입니다.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은 개발 중입니다. 달러 대한 결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3억 4. 이것이 미국 금융 권력의 핵심에 있는 역설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사용될수록 더 넓게 보고 이것이 세계 나머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함의가 이란 설레부터 시작합시다.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의 디지털 지갑에 있는 수억 달러를 동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금이 USDT로 보유된 경우 그것은 비범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란이나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USDT나 다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정부들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제재 국가들을 넘어 미국, 중국 또는 미국, 러시아 긴장에서 지금까지 편을 들지 않은 중립적인 나라들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이것을 분석가들은 달러 무기화 피로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지정학적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이제 우크라이나 차원을 고려해봅시다.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론 전쟁 및 대드론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란 드론 관계에 대한 정보를 걸프 국가들과 이란의 드론 능력을 크게 경계하며 지켜보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시 고통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파트너십은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싸우는 이란의 위협을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이 갈등에서 이익의 정렬은 단순한 분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기적 질문이 있습니다. 달러 대안을 구축하려는 러시아, 이란, 중국의 노력이 실제로 성공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 달러는 1944년 이래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브레튼 우주 협정. 그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 그 도구가 침식된다면 만약 글로벌 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를 우회하여 디지털 위안이나 러시아, 이란 CBDC 구조를 통해 처리되기 시작한다면 미국 권력에 대한 결과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이 이것입니다. 3억 4. 무기는 이제 다릅니다. 항공모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일로가 아닙니다.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 2016년 4월 23일.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좁고 전술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크렘린과 테헤란 내부에서는 다른 결론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의 교훈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교훈은 적이 통제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마라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 시스템에 대한 금융적 대안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속화할 것입니다. 3억 4. 그리고 몇 년 후 아마도 5년, 러시아는 이란에 드론을 주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를 압박 수단으로 접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3억 4,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테헤란까지 샤헤드 드론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의 설계 스튜디오에서 러시아 생산 라인으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단위당 약 4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군사 이론가들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현대 군대들이 내면화하는 데 느렸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전쟁에서 비대칭 비용 비율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래식 군비 경쟁을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조약 비준의 타임라인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러시아와 이란이 이 파트너십을 구축한 신중한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약은 2025년 1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4월 8일 비준했습니다. 연방의회는 4월 16일 비준했습니다. 푸틴은 4월 21일 법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5월 21일 비준했고 서명에서 발효까지 9개월. 양국의 모든 입법 장벽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편의의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국 정부가 공식화하기 위해 정치적 자본을 소비한 제도화된 약속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단순히 단기 공통이익을 가진 전술적 동맹이라고 말할 때 서방 미디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이 이야기의 차원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시각. 인도. 예를 들어 인도는 의도적으로 달러를 피하는 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할인가에 러시아 석유를 구매해왔습니다. 인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의 주요 책임은 자국의 15억 시민에게 있습니다. 저렴한 에너지가 그 책임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서방 정책 이반자들이 종종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산술입니다. 이념이 아닌 자기 이익이 대부분 국가의 외교 정책 결정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이란이 시도한 것에 순수한 대담함을 인정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역대 가장 엄격한 금융제재 중 일부에 처한 나라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완전히 감사 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을 유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모든 지갑 주소는 인터넷 연결이 있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정교함은 거래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빠르게 이 모든 것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마지막 분석적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모두와 자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달러 기반 무역을 우회하기 위해 특별히 디지털 위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목할 만하게도 3억사.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건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느낌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는 권력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재구조화의 도구는 더 이상 주로 군사적이지 않습니다. 금융적,